어, 제가 저번에 예를 들 때는 아마 갤럭시 핸드폰 가지고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찍어야 되지만, 예, 아, 슬프다. 자, 해외시장 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주로 이제 우리 물건들을 살만한 시장들, 우리 물건들이 팔릴만한 시장들이라고 하는 걸 고려하는 것들이죠. 대개는 하게 될 때 조사 방법으로서 인터넷 통한 조사가 뭐 요새는 거의 보편적이죠. 또 국내 이제 이마켓플레이스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정부 공공기관들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조사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 공공기관들이나 또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하는 전시회나 이런 데들 참가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외시장 조사를 하곤 하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게 단편화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들이, 뭐 우리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이니까 비싼 나라, 저기 잘 사는 나라에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1대1 그 전제는 성립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제품을 구매할 만한, 우리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할 만한 그 군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시장이 좀 더 나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보통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래선 선정이었고, 지난 시간에 예를 바탕으로 보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엔드 유저한테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주로 디스트리뷰터들, 핸드폰의 디스트리뷰터들은 주로 통신사들이었죠. 어느 나라나 통신사들이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는 경향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적절한 거래선을 선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이제 역시나 거래선 선정이라고 하는 절차들이고, 역시나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고, 국내외 공공기관들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해외 시장 조사나 거래선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이건 바이어 발굴이라고 하고 뭐 시장 개척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있고요. 뭐 기관 간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걸 공공기관에서, 우리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는 이유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을 들이는 것들이 꽤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직접 무역 거래를 해야 된다라면, 직접 무역이죠. 이런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직접 시장도 조사해야 되고 거래선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해외 전시에 나가고자 하더라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전시에 나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도 나가야 되고, 우리 제품,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들고 나가야 되고, 체재비며 경우에 따라서 통역이며 이런 비용들, 또 현지에서 뭐 전시하게 되면 부스 임차하는 비용 이런 거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것들을 일일이 내가 다 부담하려고 하게 되면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안 나가고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개 이런 미리 정부 공공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해놓거나, 또는 그런 해외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그 기업들이 참가하는 비용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 조사, 거래선 선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마케팅을 하는 기관, 조사 기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들도 꽤나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은 시장들에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보셨던 요 1번, 2번은 다 직접 무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간접 무역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게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이런 부분들을 아예 위탁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위탁 판매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거래선을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절차들이 거래 제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조회가 오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가급적 빠른 리플라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런 거래 제의, 조회, 회신이 다 이메일, 그죠? 온라인으로 거래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메일 통해서 하게 되겠고, 또는 뭐 메신저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이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가끔 여러분들 쓰시는 이메일 보게 되면은 스팸 메일이나 이럴 때 누군가가 이런 서큘러 레터 보낸 것들, 이런 거 왕왕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보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반은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것들이긴 한데, 몇몇 것들은 진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막 스팸으로 메일 뿌리는 것들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 이제 무역학과 나왔으니까 대학교 때 이제 모 수업에서 실제로 해외에다가 이런 물건들을 파는 수업을 한번 해봤었어요. 중소기업 물건들을 판매를 대행해 주는 거죠. 저희 회사가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그 특정 기업이랑 무슨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기업 물건들을 이제 받아다가
네, 저희가 위탁 판매를 해보는 거죠. 그 수업에서 학점을 받는 것들은 제가 외국의 바이어한테 샘플 수출 한 건만 하게 되면은 그냥 A 플러스 주고 그냥 그 수업 안 나와도 돼요. 네, 한 학기짜리 수업인데 어느 바이어한테든 상관없으니까 샘플 한 번만 딱 보내면 그거로서 수업 안 나와도 돼요. 네, 계약 체결하게 되면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막 보너스도 주고 했었습니다. 네. 옛날 제가 판매했던 제품은 마스크팩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욕조열 판매했었어요. 그 욕조가 요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한 욕조여가지고 이렇게 욕조에서 이렇게 머리를 꽝 하거나 이래도 다치지 않는 욕조. 그게 FOB 가격으로 한 1,200불 되는 욕조였거든요. 그 난감한 아이템을 제가 2개를 받았어요. 마스크팩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2003년, 2004년 이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